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원래 제가 식품이랑 의료 산업을 잘 안 보긴 하는데, 또 경기 방어주를 살 타이밍이 또 오니까, 또 크라운제가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간단하게 기업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뭐 편의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과자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초코하임, 화이트하임, 이거는 옛날부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니쉘은 이제 초코고요. 마이쮸는 이제 새콤달콤한, 새콤달콤한 그 물렁물렁한 사탕이죠.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잉이라는 과자가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크라운의 대표적인 과자는 이제 조리퐁이 있죠. 이제 조리퐁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먹고 싶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보시면 설탕, 뭐 달달한 과자 만드는데 설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자 포장재가 이 대부분의 원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 실적에서 보실 거는 일단 합계 매출액을 보시면 한 3,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요. 3분기까지 해서 이제 수출이랑 내수의 비중을 보시면 수출이 총 매출액의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내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제과 산업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넣어 드렸는데요. 롯데 제과가 이렇게 뭐 국갈콘도 팔고 가나도 팔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셔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 크라운은 이제 콘칩이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그래프는 이제 국내 제과 시장 점유율인데요. 오리온이랑 롯데의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막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 군청색이 크라운인데요. 크라운을 보시면 국내에서 한 14%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온이 사실상 이제 제과 이제 온리 제과 기업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크라운 제과의 뭐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17년 4월부터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지주사랑 분리가 돼가지고 이때 인적 분할돼서 그때부터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사실 2017년에는 어땠죠? 반도체랑 뭐 바이오가 뭐 정신없이 떴죠. 네. 뭐 이때는 또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또 무역 분쟁 터지고 또 떨어지고 내수 위축되고 또 떨어지고 해서 이제 코로나까지 코로나까지 완전히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주목받는 시기가 없었어요. 네. 그냥 그러다가 또 2021년에 또 막 3천 뭐 코스피 4천 간다는 소리 나올 때 또 한 두 배 정도 오르고요. 그 이후로 또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또 이제 왜 매력적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도 한 1181억 정도 되죠.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자료는 간단한 최근 이슈인데요. 보시면 조리퐁이 한창 잘 될 때 2002년에 중국의 조리퐁의 이제 판매법인을 만들죠. 그리고 2005년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조리퐁이 어느 정도 팔리니까 또 생산 공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퐁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마진이 안 나오니까 2012년에는 중국 법인을 아예 철수를 해버렸고요. 생산 공장도 뭐 딴 데로 갖다 팔아버렸고. 네. 그리고 2005년에 또 보시면 해태제과를 인수를 했는데요. 사실 크라운 제과랑 해태제과가 형제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는 제품 자체를 좀 겹치지 않게 그렇게 마케팅을 하셨겠죠, 이분들이. 그리고 2017년에는 크라운 제과의 투자 부문과 제과 부문이 그 분리가 되어서 이제 크라운 제과 해태 홀딩스가 생기고 크라운 제과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인적 분할에서 아까 2017년 4월부터 그래프가 있는 걸 보셨죠? 네,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크라운 제과의 대표로 윤석빈 대표가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윤석빈 대표님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모회사인 두라푸드의 최대 주주십니다. 보시면 두라푸드의 윤석빈 대표님 한 60%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비중을 간단하게 보시면 싹 다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과 산업은 그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매출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장치 산업인데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큰 차이는 없지만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장치 산업 어닝 테이블이 다 이래요. 네. 지금부터는 좀 이 기업의 매력도에 대해서 좀 보실 텐데요.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과 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산업의 성장성 보시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나와 있죠. 회사 내에서도 이 둔화되는 산업이란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과자를 소비하고 있는 주연령층, 그러니까 저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는 유년층에서 뭐 주부, 청소년, 20대 청장년층으로 다양하게 소비층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 입장이고, 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투자에 있어서 막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는 제과식품 4개 주요 업체의 총 매출액에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한 그 표고요. 크라운 제과는 혜태 제과는 생산 법인이 없고 이제 수출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뭐 중국 쪽에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지 않고요. 오리온이랑 롯데 제과는 거의 뭐 유럽이나 미국 뭐 네, 뭐 중동 이런 데서 많이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직접 팔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특징이 뭐냐면 오리온이랑 롯데제과는 국내 그 줄어드는 유년층의 그 산업의 성장성 둔화에 대해서 좀 그 리스크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좋은 편이고요. 크라운이랑 혜태제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 기업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크라운 제과의 지금 이건 매매권 주가고 이건 자본 총계 그리고 부채 비율 이거는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고요. 가지고 있던 걸 팔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양수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보시면 이때 윤석빈 회장님이 이때 취임을 하셨고 이때 한 130%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한 뭐 98%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거의 원기옥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건전하게 만든 부채 비율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저희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내수보다 훨씬 더 적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크라운제가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의 성장 둔화를 피하고 해외 매출을 한번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로 보자면 오리온이랑 롯데제과는 이미 한번 그 복권을 긁어봤죠. 그러니까 오리온은 정말 잘 돼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롯데제과는 조금 더 낮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고. 근데 많이 모은 돈으로 크라운 제과가 결국 뭘 할 것이냐,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것이냐, 그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매력은 뭐냐면 이 기업은 하방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되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2021년 11월 10일에 공시가 하나 뜹니다. 무슨 공시냐면 아산공장 등지에 있는 장부가치 200억짜리 토지를 650억에 매각을 해서 다시 그거를 리스해서 사용한다. 세일 앤 리스백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크라운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옛날에 취득 원가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대와 시가로 보시면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자산 부분에 이 유형 자산 있죠. 네. 유형 자산에 지금 2천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2천억 정도에서 토지가 1천억 정도 돼요. 그럼 이 토지의 시장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뭐 단적으로 두 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크라운 제거가 영업했던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예전에 토지를 매입을 했고 지금의 시장 가치는 불어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이 크라운 제거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다 팔면 부채를 일단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남죠? 이 유동자산이 남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총이 아까 1181억 원이라 했죠. 근데 여기서 950억 원이 하방으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 비유동 자산에서 이 토지 말고도 엄청난 많은 액수가 있죠. 그러니까 950억 플러스 알파의 자산 가치가 이 기업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면 시총보다 아마 더 높을 거예요. 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거의 주가가 바닥에 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건 네 번째 매력도인데 이거를 제가 왜 넣었냐면요. 이 헛개 보이시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 다른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뭐가 무슨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세 개의 제품을 뭐라고 하냐면 미투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중국에서 히트치고 있는 오리온의 제품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뭐 크라운 제과도 뭐 초코파이나 오감자나 뭐 꼬북지 같은 거 비슷한 거 만들어서 중국에 미투 상품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돈은 어디 있냐. 계속해서 건전해진 재무 상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죠? 아니 그러면 근데 크라운 제과는 2005년대 중국에 생산 공장 해서 한번 뭐 말아먹은 적 있지 않냐. 맞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오리온이랑 롯데제과가 중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05년 때는 뭐냐면 크라운이 그냥 조리폭만 가지고 승부를 보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아니 미투 상품 만들면 오리온이랑 롯데제과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과업계의 특징이 뭐냐면 미투 상품을 오히려 반겨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오감자를 내요. 근데 뭔가 수요가 많이 없어. 근데 B 기업이 뭐 유감자를 내요. 근데 보니까 유감자가 오감자랑 되게 비슷해요. 뭐 어떻게 되냐면 유감자가 발생시킨 감자과자 시장의 파이의 증가를 오감자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과 기업 사이에서는 미투 제품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크라운 제과가 할 일은 쌓아둔 돈 가지고 생산 공장 짓고 중국 전문가 고용하면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자본이 있으니까.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전부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거 천지입니다. 자, 이거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요. 보시면은 크라운 제거랑 혜태 제거랑 좀 비슷하고 오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17배 정도의 펄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제과는 이제 크라운 제과랑 오리온 사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합당해 보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라운 제과랑 혜태 제과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 크라운의 성장 잠재력은 혜태 제과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크라운 제과가 혜태 제과보다 왜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냐? 그걸 한번 따져보시죠. 자, 보시면 왼쪽에는 크라운 제과의 아까 그 부채 비율 그래프고요. 이거는 혜태 부채 비율 그래프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크라운 제과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혜태는 지금 한 130% 수준이거든요. 크라운 제과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태의 투자활동 현금흐를 보시면 이때 크게 증가를 하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빙과 사업 부문을 빙그레 1,400억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 이벤트 때문에 부채 비율이 뭐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혜태는 아직 부채 비율 개선에 있어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라운과 혜태제과의 어닝 테이블인데요. 보시면 이익 관리 능력이 크라운 제가 훨씬 더 우위에 있죠. 차곡차곡 돈 모아서 투자 여력이 훨씬 더 이제 크라운이 높은데 자산 가치를 보니까 주가도 완전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혜태보다는 크라운이 좀 더 매력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크라운이랑 혜태랑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저는 혜태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려면 최소한 크라운보다는 한 1, 2년 정도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라운 제가가 그래도 좀 더 우월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괜찮아 보이시면 혜태를 담는 것도 그렇게 막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크라운 제과 커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 신발을 예쁘게 만들어서 아디다스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인 화승인더를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